지숙의 결혼 생활은 마치 잿빛 도화지 같았습니다. 열해를 함께한 남편 민철과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고 그 공백은 시댁의 차가운 시선과 날선 말들로 채워져 매일 지숙의 가슴에 빗으로 박혔죠. 특히 시어머니의 독설은 지숙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아이는 무슨 얼어 죽을 아이, 너 같은 게 굴러들어와서 우리 집안 망쳤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지숙은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입양한 딸 유나가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유나마저도 굴러들어온 피라며 멸시했죠. 어린 유나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상처가 가득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숙의 옆에 있던 민철은 그림자처럼 무기력하게 입술만 깨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지숙에게는 비난보다 더 아픈 무관심이었어요. 지숙은 남편의 무심한 태도 속에서 홀로 외로움과 싸워야 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깊은 절망감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렸습니다. 어느 날 지숙은 병원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민철에게 불임의 원인이 있다는 것. 그동안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비난을 묵묵히 견뎌왔던 지숙은 이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고 스스로가 불완전한 존재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홀로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터져나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화장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지숙의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모든 비난의 화살이 사실은 남편에게 향해야 할 것이었다는 깨달음. 그녀는 이 사실을 민철에게 알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보다 더 크게 상처받을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상을 살아가려 애썼지만 지숙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과 절망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졌고 그녀의 꿈속에는 늘 아이를 안고 행복해하는 다른 가족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숙의 절망은 깊어졌고 그녀는 점차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라면, 이 끔찍한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불사하리라 다짐했죠. 그녀의 눈은 번들거렸고 다쳤던 이성이 점차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 유나의 과외 선생 강우는 지숙의 시야에 들어온 하나의 빛이자 동시에 새로운 어둠의 시작이었습니다. 강우는 젊고 건강했으며 유나에게도 자상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지숙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강우를 바라보며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그의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의 곧은 눈빛,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유나를 대하는 따뜻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비뚤어진 욕망을 부추겼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남편에게는 불임의 원인이 있었으니 다른 방법이 필요했죠. 이 비뚤어진 욕망은 지숙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났고 곧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지숙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숙성된 계획이 드디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늦은 저녁 강우에게 따로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유나가 잠든 고요한 밤, 거실의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차마 입 밖에 내기 힘든 제안을 건넸습니다. 강우 씨, 제가 시험관 시술을 할 건데 정자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지숙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빛나는 그 눈빛 속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맹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강우는 예상치 못한 지숙의 제안에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불편함,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교차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달싹거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숙은 그의 망설임을 읽었고 더욱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설득했습니다. 부탁드려요.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강우 씨 말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어요. 이 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편 민철의 반응이었습니다. 강우와의 만남에서 지숙은 자신의 계획을 민철에게도 털어놓았습니다. 민철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결국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우수한 유전자를 원한다. 그의 말은 지숙에게 일말의 죄책감마저도 희석시키는 주문과 같았습니다. 남편의 무기는 지숙에게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이제 그녀는 죄책감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할 명분을 얻은 셈이었죠. 민철의 허락은 그녀의 파격적인 제안에 대한 묵인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위험한 선택에 대한 공범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민철은 자신이 불임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보다 이 비뚤어진 방법으로라도 아이를 갖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지숙은 남편의 얼굴에서 알 수 없는 그림자를 읽었습니다. 강우는 부부의 절박함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서려 있었지만 지숙의 간곡한 부탁과 민철의 묵인 앞에서 그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죠. 지숙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맹수 같았고 민철의 침묵은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위험한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술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지숙의 얼굴에는 매번 깊은 실망감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녀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고 그 파편들은 그녀의 마음속에 집착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실패는 지숙의 절박함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갖겠다는 열망은 이제 광적인 집착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아이를 가질 거야. 밤마다 지숙은 천장을 보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자신에게 과연 아이를 가질 운명은 없는 걸까 하는 절망감에 휩싸였죠. 남편 민철은 여전히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지숙은 그에게서 위로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죠. 강우는 지숙의 집착을 느끼며 점차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위험한 관계의 끝이 어디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을 들여놓은 이상 그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숙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맹수 같았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열망은 주변 사람들을 삼켜버릴 듯한 기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강우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수차례의 시험관 시술 실패는 지숙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더 이상 병원의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강우에게 더욱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지숙은 강우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숙은 강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우 씨, 아마 운반 과정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직접 만나서 저에게 정자를 주세요. 지숙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대담해졌고 망설임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아이를 향한 맹목적인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강우는 지숙의 직접적인 요구에 경악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지숙 씨,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미약한 흔들림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숙은 강우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동시에 그의 나약한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연기라도 하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가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우 씨도 아시다시피 저는 정말 아이가 간절해요. 이게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란 말입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강우 씨만 믿을 수 있어요. 그녀의 애원하는 목소리는 강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숙이 제시하는 거에게 금전적 대가는 그의 저항심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강우는 자신의 양심과 현실적인 유혹 사이에서 갈등했고 결국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돈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는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 제안은 그에게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강우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 사이의 은밀한 거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지숙은 배란일이 다가오면 강우를 유혹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던 관계는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지숙은 강우를 만나기 위해 온갖 핑계를 만들었고 강우 역시 그녀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은밀하고도 위험한 비밀이 되었죠.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밤에 만났고 그들의 만남은 마치 그림자처럼 세상에 감춰졌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민철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는 지숙의 외도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지숙에게 더 큰 자유를 주었고 그녀는 마치 제어불능의 열차처럼 폭주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고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민철의 무심함 혹은 방임은 그녀의 타락을 부추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강우는 관계가 반복될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숙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은 상태였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지숙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지숙은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베란일마다 강우를 찾았고 강우는 그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양심의 가책과 함께 이 관계를 끝낼 수 없다는 무력감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위태로운 줄타기와 같았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지숙의 욕망은 끝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갖겠다는 목표에만 집착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강우에게 의지했고 강우는 그녀의 집착 속에서 점차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강우는 더 이상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지숙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고 결국 그는 양심의 가책과 이 관계의 위험성을 느끼며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늦은 밤, 강우는 용기를 내어 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단호하게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형님, 사실은 저와 지숙 씨가. 강우의 고백은 민철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민철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는 듯 침묵했지만 강우의 떨리는 목소리와 진심 어린 사죄는 곧 그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민철은 전화기를 든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뻘개졌고 눈은 분노로 충혈되었습니다. 민철의 분노는 통제불능의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지숙에게 달려갔습니다. 새벽의 정적이 깨질 만큼 큰 소리로 그는 지숙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감히 내 앞에서 다른 남자와. 민철의 목소리는 격분으로 갈라졌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로 지숙을 노려보았습니다. 지숙은 민철의 격렬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얼굴에도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갖기 위한 자신의 절박함을 민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할 말이야?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한 거잖아. 지숙의 말은 민철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해졌고 집안의 물건들이 던져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두 사람의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그들의 딸 유나가 방문 앞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작은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모습도 충격적이었는데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어린 유나에게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었습니다. 유나는 엄마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행동은 유나에게 배신감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엄마를 등지게 됩니다. 유나의 차가운 시선은 지숙에게 마지막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유나의 작은 손은 방문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고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결국 지숙과 민철은 이혼했습니다. 민철은 지숙에게 위자료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지숙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들었던 집을 떠나야 했고 딸 유나마저도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유나는 민철의 편에 섰고 지숙에게는 차가운 등만을 보였습니다. 지숙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발버둥 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맹목적인 욕망은 결국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의 울음소리는 고요한 방 안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삶의 의미마저 상실한 듯 보였습니다. 몇 달 후
모든 것을 잃고 방황하던 지숙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몸이 좋지 않아 찾은 병원에서 의사는 그녀에게 임신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폐허가 된 삶 속에서 찾아온 작은 생명은 지숙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텅 비었던 가슴이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지숙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아이만이 그녀의 삶에 남은 유일한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이의 아버지가 강우라는 사실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기뻤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을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이 아이를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지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강우를 찾아갔습니다. 늦은 밤, 강우가 사는 작은 오피스텔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옷차림으로 문을 연 강우는 지숙의 초췌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임신 사실을 알리자 강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습니다. 제가 아빠라고요? 강우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에 짓눌렸습니다. 그는 지숙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제 그는 한 생명의 아버지가 될 처지였습니다.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는 지숙과의 위험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의 미래가 한순간에 뒤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우는 지숙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그녀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고 그녀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평범했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끈질기게 강우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를 강우와 함께 책임지고 싶어 했습니다. 강우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의 집 앞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강우 씨, 이 아이는 우리 아이예요. 우리는 이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해요. 당신은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지숙의 간절한 부탁에 강우는 번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걷잡을 수 없이 엉켜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양심의 가책과 책임감은 그를 짓눌렀습니다. 강우는 갈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지숙과의 관계를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도망쳐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고뇌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존재는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결국 지숙과의 관계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책임감과 죄책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숙과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체념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했고 강우는 자신이 과연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지숙의 임신 소식은 민철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은 민철의 마음에 차가운 칼날을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배신과 아내의 임신 사실에 극심한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민철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주먹은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는 지숙과 강우에게 자신이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돌려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감히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 아이를 가져. 너희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 그의 분노는 복수심으로 변질되어 그들의 행복을 파괴하려는 욕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철은 지숙과 강우의 관계를 세상에 폭로하여 그들의 삶을 망가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수를 위한 잔혹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철은 지숙과 강우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폭로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탐정처럼 그들의 행적을 쫓았고 그들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단서들을 모았습니다. 강우가 지숙의 집을 드나드는 모습,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심지어는 시험관 시술 기록까지 그는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민철의 눈은 분노로 번들거렸고 그의 얼굴에는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임신으로 인해 약해진 몸과 마음으로 민철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민철은 그녀를 끊임없이 찾아와 괴롭혔고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그녀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나는 내가 행복한 꼴을 볼 수 없어. 지숙은 민철의 집요한 복수심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숙은 강우에게 민철의 위협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강우는 민철의 복수심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숙과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강우는 민철을 찾아가 용서를 빌고 상황을 해결하려 했지만 민철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민철은 강우의 사죄를 비웃으며 더욱 잔인하게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거다. 너희 직장도, 내 명예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말이야. 민철의 말은 강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우는 자신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철의 복수심은 지숙과 강우의 관계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민철의 위협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숙은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민철의 방해로 인해 모든 것이 위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혹시 민철이 아이에게까지 해를 가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강우는 지숙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민철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복수와 욕망, 그리고 위협이 뒤섞인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켰습니다. 지숙은 과연 이 모든 위협 속에서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우는 그녀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들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자신의 복수심을 이용해 딸 유나에게 지숙에 대한 증오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이미 지숙에게 상처받은 상태였기에 민철의 말은 유나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민철은 유나에게 지숙의 외도와 아이의 친부에 대한 사실을 숨김없이 말해주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어. 그리고 그 남자 아이를 가졌단다. 너는 엄마에게 필요 없는 아이였던 거야. 민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유나의 마음에 독을 심으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유나는 아빠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엄마에 대한 미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유나는 지숙을 비난하며 엄마는 저를 버렸어요. 저는 엄마가 필요 없어요. 다 거짓말쟁이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지만 그 슬픔은 어떤 눈물보다 깊었습니다. 지숙은 딸 유나의 냉대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유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유나는 이미 지숙을 외면한 상태였습니다. 지숙은 유나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유나는 지숙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지숙이 유나에게 다가가면 유나는 몸을 움츠리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유나의 차가운 시선은 지숙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지숙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유나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고 어떻게 해야 유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유나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었지만 유나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이 생겨버린 듯했습니다. 민철은 유나의 증오심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는 유나를 이용해 지숙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민철은 유나에게 지숙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 지숙의 사진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집 안의 모든 곳에서 지숙의 흔적을 지웠고 유나에게는 지숙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그는 유나의 마음속에서 지숙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유나는 민철의 영향 아래에서 점점 더 지숙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숙에게서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철은 유나에게 지숙에 대한 모든 악담을 퍼부었고 유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지숙이 자신을 버렸고 자신에게는 이제 아빠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빠의 말에 철저히 세뇌당했습니다. 강우는 유나의 아픔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유나를 볼 때마다 자신의 잘못이 한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강우는 유나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나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강우는 유나를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나의 증오는 지숙과 강우의 관계에 더 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한 아이의 삶을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유나의 증오는 그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차가운 시선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아픔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숙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는 의사의 말에 지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의 탄생은 지숙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만이 그녀의 삶에 남은 유일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철의 집요한 복수심은 끝이 없었고 그는 지숙과 강우에게 끊임없이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는 강우의 신분을 폭로하고 그가 과외 선생으로서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강우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직업을 잃은 채 거리를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숙과 아이를 책임지고 싶었지만 이미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강우는 지숙과 아이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숙과 아이의 삶에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지숙과 아이가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강우는 지숙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갈라졌고 눈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지숙 씨.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나 때문에 너희가 더 힘들 거야. 이제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지숙은 강우의 결정에 절망했지만 그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강우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렸으니까요. 강우는 그렇게 지숙과 아이의 곁을 떠났습니다. 지숙은 홀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과 고통을 감수하며 그녀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철은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숙과 강우를 파멸시켰지만 자신 역시 행복해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허무함이 가득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혼자 술을 마시며 자신의 불행을 곱씹었고 그 누구도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민철은 딸 유나에게 집착했지만 유나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상태였습니다. 유나는 민철의 과도한 보호와 통제에 지쳐갔고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유나는 아빠의 눈치를 살피며 숨막히는 집에서 벗어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지숙은 아이에게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이는 지숙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지숙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아이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밝은 미소를 보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민철은 여전히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행복을 찾지 못했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언제나 정적만이 흐르는 쓸쓸한 공간이었습니다. 유나는 엄마와 아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과 집착이 어떻게 삶을 파괴하는지 보여줍니다. 아이를 향한 맹목적인 욕망은 지숙을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민철의 복수심은 그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우는 죄책감과 책임감에 짓눌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아이만이 유일한 희망으로 남았습니다. 아이는 과거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